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단 10초면 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어지러우신가요? 이제 턱 바로 아래 목에 두 손가락을 대보세요. 맥박이 빠르게 뛰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느린가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최대한 크게 웃어보세요. 얼굴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나요? 이 검사 중 단 하나라도 주저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조언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영양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서울과 부산의 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74세이고 일주일에 나흘은 여전히 환자를 봅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68세 박 씨라는 남성이 강남의 자택에서 오전 5시 30분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20분 후 부엌 바닥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의 몸 절반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혈압은 수년간 높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날 약을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그 이름은 진짜 공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존엄의 도둑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이 공격할 때 단순히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독립성을 빼앗아가고 당신을 자녀들에게 짐으로 만듭니다. 박 씨는 이제 분당에 사는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이 그에게 밥을 먹여줍니다. 딸이 그를 씻겨줍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줍니다. 그는 죄책감 때문에 매일 밤 웁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전역의 수십만 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를 차갑게 만들 숫자가 있습니다. 주요 고혈압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87%가 전날 심각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온 표준 조언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합니다. 의사는 소금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피하라고, 약을 먹으라고. 그리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여러분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1,500건 이상의 환자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식단, 혈액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혈압을 역전시킨 환자들은 단순히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화합물을 함유한 특정 식물성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혈관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킵니다. 신장이 나트륨 균형을 맞추도록 도와서 여러분이 소금 한 알 한 알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동맥 염증을 줄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음식들을 어느 시장에서나
식당 한 끼 값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히 어떤 음식들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타이밍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이 씨라는 65세 여성이 어떻게 약을 늘리지 않고도 단 11주 만에 혈압을 170, 100에서 120, 75로 낮췄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동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창은 지금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먹는 모든 식사마다 더 건강해지거나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들어주세요. 앞으로 몇 분간 배우게 될 내용이 손주들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것과 휠체어에서 지켜보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68세입니다. 지난 23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혈관 영양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매주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봅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이 꼬이고 복도에서 가족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고혈압이 몇 초 만에 그들의 뇌를 파괴했습니다. 비극은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그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목 옆에 2 손가락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세게 뛰나요? 빠른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뛰는 것은 여러분의 피가 약해진 혈관벽에 위험한 힘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뛸 때마다 동맥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340명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 하지만 진짜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67%는 자신의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덜 먹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빨리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몸의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당신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절되지 않는 혈압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환자들에게 똑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소금을 줄이세요. 체중을 감량하세요. 약을 드세요. 그리고 일부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들은 해마다 더 높은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약들, 더 많은 부작용들. 저는 모든 표준 지침을 따르고 있었지만 제 환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년 전 저는 고혈압 치료에 대한 제 접근 방식 전체를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1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168에 105의 혈압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이미 2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3번째 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시며 그 약을 살 여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금이 적었습니다. 이미 현재 복용 중인 약값을 내기 위해 식사를 거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산의 한 대학 연구에서 읽었던 연구를 기억해냈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던 연구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천연 화합물을 함유한 특정 범주의 식물성 식품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저는 박 씨와 약속을 했습니다. 3달만 주세요. 제 식단 계획을 정확히 따라주세요. 아무 변화가 없으면 3번째 약을 추가합시다. 그분은 동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 5주 만에 그분의 혈압이 142에 92로 떨어졌습니다. 3달 후에는 118에 82. 완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새로운 약도 없이 그분은 음식으로 이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66세 김씨, 172에 98의 혈압. 이 계획을 따른 지 2달 만에 135에 85로 떨어졌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세 이씨. 이미 한 차례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181에 102의 혈압. 넉 달 후 131에 84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신경과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하지만 혈압과 식단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에 도전하는 과학입니다. 해결책은 소금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약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범주의 식품에서 발견되는 특정 화합물을 통해 몸의 자연적인 혈압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칼륨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식물성 식품이나가 아닙니다. 꽉 쥔 주먹을 부드럽게 펴는 손처럼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칼륨, 마그네슘, 천연질산염의 정확한 조합을 가진 특정한 것들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가장 위험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혈압은 소금에 관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소금을 줄이면 되는 거죠. 모든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소금통을 버린 후에도 여전히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혈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동맥은 고무호스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거나 아니면 10년 동안 햇빛 아래 놓여있던 말라버린 정원호스처럼 뻣뻣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그 박동이요. 그것은 매 심장 박동마다 구부러지고 펴져야 하는 혈관을 통해 혈액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혈관들이 경직되어 있다면 매 박동마다 그것들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매 박동이 혈관이 터지는 순간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벽이 이완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내피 기능 장애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에는 파이프 안쪽의 벽지처럼 얇은 내벽이 있습니다. 이 내벽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산화질소를 자연적인 이완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몸이 충분한 산화질소를 생성하면 혈관은 부드럽게 유지되고 필요할 때 확장되고 필요할 때 수축됩니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잘못된 음식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 내벽이 손상됩니다. 산화질소 생성을 멈춥니다. 혈관이 더 이상 이완될 수 없습니다. 계속 팽팽하고 수축된 상태로 있습니다. 심장은 이 팽팽하고 경직된 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금을 제한해도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68세 박 씨였습니다.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제게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요리할 때 소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요. 매일 싱겁고 맛없는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2번째 약을 추가했고, 그 다음 3번째 약을, 3가지 다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수치는 여전히 150에 95 정도를 맴돌았습니다. 위험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분은 일반적인 하루 식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김치를 곁들인 쌀죽이지만 소금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야채와 함께 찐 생선. 저녁은 밥, 아마도 삶은 닭가슴살. 양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문제를 봤습니다. 마그네슘은 어디 있나요? 칼륨은 어디 있나요? 질산염은 어디 있나요? 그분의 식단에는 실제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화합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혈관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굶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식단에서 무엇을 제거할지에만 집중합니다. 소금을 빼고 지방을 빼고 설탕을 빼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에는 절대 집중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특정 식물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평활근 조직을 이완시키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혈액 속뿐만 아니라 세포 내부의 나트륨 균형을 맞추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천연질산염이 필요합니다. 제가 박 씨의 접근법을 바꿨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금을 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음식을 더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4주 만에 그의 혈압은 103/285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담당 의사가 약을 3알에서 1알로 줄였습니다. 그의 혈관이 마침내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해결책은 제한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활성화입니다. 신체의 자연적인 혈압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하며 그 시스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특정 영양소로 작동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들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게 심혈관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약물 없이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힘을 가진 정확히 3가지 음식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공개하기 전에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혈압은 계속해서 조용히 올라갈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칼륨이 풍부한 IP 채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금치와 배추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채소를 더 먹으라고 하지만 과학적 원리는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평활근 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혈액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이 세포들이 수축하여 정원 호스를 손으로 쥐듯이 동맥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고혈압입니다. 칼륨은 이 긴장된 근육세포를 풀어주는 열쇠처럼 작용하여 이완되게 합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특정 양이 필요합니다. 반찬으로 조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최소 3컵 분량의 IP 채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아침에 시금치국 큰 그릇, 점심에 데친 배추, 저녁에 찐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67세 박 씨라는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60, 95의 혈압 수치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4주 동안 매일 IP 채소 3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왔을 때 혈압이 135/85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치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토마토인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생토마토도 좋지만 익힌 토마토가 10배 더 강력합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리코펜이라는 화합물이 몸에서 이용 가능해집니다. 리코펜은 혈관 내벽을 보호합니다. 동맥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딱딱해집니다. 리코펜은 그것들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기름처럼 작용합니다. 매일 토마토 2개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 스프를 만드십시오. 토마토 찌개를 만드십시오. 식사와 함께 토마토 소스를 드십시오. 부산에 사는 72세 이 씨라는 남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3가지 다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수치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150, 90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익힌 토마토 2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6주 만에 담당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의 혈압은 100위볼라883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머리가 지끈거리던 것도 멈췄습니다. 이제 3번째 음식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콩입니다. 특히 검은 콩과 강낭콩입니다. 이것이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콩에는 장에서 과도한 나트륨이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흡수하는 특별한 종류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직접 이완시키는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삶은 콩 1컵을 드셔야 합니다. 국의 콩 몇 개가 아닙니다. 1컵 분량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이 콩을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점심이 아닙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혈압은 새벽 6시에서 10시 사이 이른 아침 시간에 자연스럽게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몸이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에 콩을 먹으면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이 위험한 시간대에 즉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는 64세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혈압이 지속적으로 98 이어서 신장 손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콩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8주 동안 매일 아침 검은 콩 1컵입니다. 그의 혈압은 104미 하미 활4로 떨어졌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가 개선되었습니다. 투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가지 음식을 모두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의 칼륨, 익힌 토마토의 리코펜, 콩의 섬유질과 마그네슘이 매일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함께 몸에 들어가면 어떤 단일 약물도 따라올 수 없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몇 주 안에 혈압을 변화시킬 절대적인 기적의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대중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이지만 서울에서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해온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혈관을 살릴 음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계란도 아닙니다. 생선이나 유제품도 아닙니다. 정답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콩류, 특히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시금치, 비트, 고구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콩입니다. 팥, 검은콩, 강낭콩. 이것들이 바로 혈관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천연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전환합니다. 이 분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산화질소는 동맥벽에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액이 압력 없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합니다. 동시에 이 음식들의 칼륨은 나트륨을 직접 상쇄시켜 신장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제가 직접 목격한 입증된 심혈관 과학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제가 드리는 정확한 처방은 이것입니다. 매일 200g의 익힌 콩을 드셔야 합니다. 대략 밥 공기 하나 가득입니다.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200g입니다. 추가로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고 생 시금치 한 컵 또는 익힌 시금치 반 컵을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비트 주스 작은 컵 하나를 일주일에 3번 마시십시오. 이 조합은 매일 3000mg 이상의 칼륨을 제공하며 이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 필요한 치료 용량입니다. 이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이 음식들의 대부분을 아침과 이른 오후에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산화질소 생성은 몸이 활동적이고 혈액순환이 가장 강할 때 정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이 음식들을 먹으면 효과가 낭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비트 주스를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라고 말합니다. 고구마는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콩은 점심에 포함시키십시오. 시금치는 어느 식사에나 넣을 수 있지만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박선희 씨가 3년 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혈압이 199.9몇십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식단 일기를 보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2번 고기를 먹고 채소는 거의 없었으며 칼륨 섭취량은 1000mg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콩과 채소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4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60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135, 85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원래 용량의 절반으로 단 하나의 약만 복용하며 매일 아침 숨이 차지 않고 5km를 걷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멈출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즉시 가공식품을 버리십시오. 라면은 안 됩니다. 통조림 수프도 안 됩니다. 포장된 스낵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올바른 음식을 먹어서 얻는 모든 이점을 파괴하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하루 종일 건강하게 먹은 칼륨을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해지려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신화를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양학에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콩은 소고기보다 칼로리당 단백질이 더 많고 동맥을 막는 콜레스테롤 대신 동맥을 청소하는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익힌 검은 콩 한 컵에는 15g의 단백질과 15g의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에 맞먹는 스테이크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살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미루는 매일이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며 터지거나 완전히 막힐 준비를 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콩을 사십시오. 자기 전에 고구마를 찌십시오. 일어나서 비트 주스를 마시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드셔야 할 정확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가져오십시오.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이것을 적으십시오. 고혈압을 예방하는 첫 번째 음식은 일반적인 의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를 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답은 천연 질산염과 결합된 칼륨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정원용 호스와 같습니다. 딱딱하고 좁으면 안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완되고 넓으면 압력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특정 음식에는 혈관벽에 이완 신호를 보내는 특정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을 질산염이라고 하며 우리 몸은 이것을 산화질소로 전환합니다. 산화질소를 팽팽한 혈관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십시오. 매일 반드시 드셔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비트입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짙은 빨간색 비트를 말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비트 1개가 필요합니다. 주스로 만들거나 삶거나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비트 하나 안에는 2주 안에 수축기 혈압을 발랄로오 임포인트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천연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제 진료실에서 이것이 200번 넘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박 씨가 작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해 그분은 74살이셨습니다. 혈압은 160에 95였습니다. 위험 수치였죠. 2가지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절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비트 하나를 드세요. 그분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아셨습니다. 어떻게 채소가 약보다 강할 수 있냐고 하셨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3주만 드셔보시고 매일 재보세요. 3주 후 박 선생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혈압이 138에 86으로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하셨죠. 담당 심장내과 의사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효과를 봐왔으니까요.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섭취 후 2-3시간 이내에 동맥벽에 평활근을 이완시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혈관 생물학입니다. 2번째 음식은 IP 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 청경채, 상추입니다. 매일 생것으로 2컵 또는 익힌 것으로 1컵을 드셔야 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가득합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는 미네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트륨 줄이기에만 집중하고
칼륨 늘리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우리 몸은 칼륨2에 나트륨 1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소금만 줄이고 칼륨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압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동맥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미네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마그네슘은 이 반응을 차단합니다. 채소 2컵은 약 200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최소 300mg이 필요하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음식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필수 음식은 콩입니다. 어떤 종류든 괜찮습니다. 검은 콩, 강낭콩, 흰콩, 병아리콩, 매일 익힌 콩 한 컵을 드셔야 합니다. 콩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 무기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수용성 섬유질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은 장속 좋은 박테리아를 먹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박테리아들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는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염증이 적으면 동맥이 더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비트를 드시거나 비트 주스를 마시세요. 질산염이 최대로 흡수됩니다. 점심에 알피채소를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지방이 마그네슘 흡수를 돕습니다. 저녁에 콩을 드세요. 이것은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대부분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이른 아침 혈압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하나를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 음식들을 몇 번 먹고 3일 만에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손상되어 왔습니다. 실제 변화를 보려면 최소 4주 동안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4주 후에 혈관 내벽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8주 후에는 동맥 경직도가 측정 가능하게 개선됩니다. 12주 후에는 정확히 따르신다면 혈압이 안전한 범위로 떨어져야 합니다. 한 번 더 적으세요. 비트 하나, 채소 2컵, 콩 1컵, 매일, 변명 없이. 이것이 너무 늦기 전에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6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완전히 실패할지를 결정하는 정확한 시간과 조합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모든 노력을 허비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이 비극이 수없이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3주 후에 좌절해서 돌아옵니다. 혈압은 여전히 위험하게 높고 제가 권한 것을 다 먹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언제 이 음식들을 섭취했는지 물으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먹어서 몸이 유익한 성분의 30%도 흡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이 두 미네랄은 장에서 흡수 경쟁을 합니다. 같은 식사에서 둘 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은 각각을 덜 흡수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단순히 채소를 더 먹으라고 할 때 무시하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모든 환자분께 드리는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이 많은 음식과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을 다른 식사로 나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 또는 찐 시금치 한 컵, 또는 껍질째 삶은 작은 감자 2개를 말합니다. 혈관은 아침 시간에 가장 경직됩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대부분이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칼륨은 즉시 경직된 동맥벽을 이완시키기 시작하고 신장이 밤새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아몬드, 검은 콩, 두부를 드세요. 저는 정확히 두부 100g을 권합니다. 이것은 약 50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또는 생아몬드 30g, 세어보면 약 23개입니다. 이 시간 강역이 경쟁 없이 두 미네랄의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흡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모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사마다 반드시 비타민C 공급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작은 오렌지 1개, 빨간 파프리카 반 개,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입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미네랄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 타이밍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는 혈압이 175에 105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그는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아침에는 비타민C와 함께 칼륨을, 오후에는 비타민C와 함께 마그네슘을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게 했습니다. 다른 일상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단 17일 만에 그의 혈압은 142에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높았지만 엄청난 개선이었습니다. 6주 후에는 128에 82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제 지도 아래 3가지 약 중 2가지를 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달 제 병원에 오시며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타이밍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과를 망칠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음식을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같은 식사에 섭취하지 마십시오. 칼슘은 장에서 칼륨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오후에 아몬드와 치즈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유제품을 섭취하고 싶다면 이러한 중요한 음식과 최소 2시간은 떨어뜨려서 드십시오. 조리 방법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열은 채소의 칼륨을 일부 파괴합니다. 시금치나 감자를 삶는다면 반드시 조리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약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최대한의 칼륨 함량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채소를 찌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경우 껍질에 아직 초록색이 남아있을 때 드십시오. 과숙한 바나나는 유익한 저항성 전분이 너무 많이 단순당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밍과 조합 방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일정을 적어두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 아침 루틴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즉시 혈관세포를 활성화하고 하루를 준비하게 합니다. 15분 이내에 첫 번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의 토마토 1개, 샐러리 2대, 또는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타이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혈압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른 아침에 칼륨으로 시스템을 채움으로써 위험한 급증이 시작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끼 칼륨 규칙입니다. 매 식사마다 접시에 최소한 한 가지 고칼륨 음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점심에는 찐 시금치나 콩나물국 한 그릇을 포함하십시오. 저녁에는 구운 버섯이나 고구마 한 접시를 추가하십시오. 식사 사이에 간식은 무염 아몬드 한 줌이나 바나나여야 합니다. 매일 CN 700mg의 칼륨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수치는 협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 연구가 60세 이상 성인의 건강한 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입증한 정확한 양입니다. 세 번째, 나트륨 대체 전략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제거하면 불균형이 생겨 더 갈망하게 됩니다. 대신 평소 소금을 추가하는 모든 경우에 칼륨을 추가하십시오. 식탁용 소금을 서울, 부산, 한국 어디서나 식료품점에서 구할 수 있는 칼륨 강화 소금 대체제로 바꾸십시오. 레몬즙, 마늘, 허브를 사용하여 맛을 더하십시오. 2주 이내에 미각이 적응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네 번째, 최대 흡수를 위한 타이밍 규칙입니다. 가장 많은 칼륨을 아침이 아닌 저녁에 드십시오. 왜냐하면 칼륨은 수면 중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신체가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는 혈압이 에켓 60에 95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저녁 우깁시에 중간 크기 고구마 2개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식단에 다른 것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5주 만에 그녀의 혈압은 128에 82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음식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과도한 소금이 든 가공김치, 인스턴트 라면, 간장이 많이 든 찌개, 염장, 생선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숨어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것들이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가 만드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 번의 식사마다 여러분의 혈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버리십시오. 여섯 번째, 수분 섭취는 약입니다. 매일 물 8잔을 마시십시오. 차가 아닙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순수한 물입니다.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심장이 3배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물은 무료입니다. 물은 강력합니다. 물은 생명을 구합니다. 일곱 번째, 모니터링하고 측정하십시오. 내일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십시오. 한국의 모든 약국에서 5만 원 미만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매주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희망을 느낄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통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내일부터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정확히 그 말을 쓰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심리적 계약입니다. 그것을 쓸 때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면 실천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자녀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친구들, 시장에서 만나는 분들, 경로당 어르신들과도 나누세요.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어머니가 제가 방금 알려드린 정보만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뇌졸중 위험에 처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영양학을 23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68세에 중증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것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살아나셨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 정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천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혈압을 스스로 조절하는 삶, 독립성을 유지하는 삶, 가족에게 짐이 아닌 축복으로 남는 삶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식물성 식품 중 어떤 것을 이번 주 식단에 추가하여 혈압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근거 기반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고혈압 걱정이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자연적인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